자, 이번에는 두 점 사이 거리의 합, 제곱의 합이라고 되는데, 얘는 이 기본 형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대표 문제 보게 되면은 x축 위 점 p, 일단 얘 가지고서 스타트를 하는 형태 먼저 볼게요. 그러면 p 좌표부터 잡기로 했었죠. p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위니까 뭐 a, 0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하게 되면은 a에 대한 식으로 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p 제곱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bp 제곱 하게 되면은 a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할 때 일일이 전개한 다음에 다 해가지고 계산하시는 바보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창, 1창, 상수항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에 2창 하게 되면 여기서 a제곱 나오고 여기서 a제곱 나오니까 2a제곱. 상수항 보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2a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6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상수항 하게 되면은 얘가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4네요. 그러면은 18인가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라고 하니까 뭐 해주면 돼? 완전 제곱식, 그쵸?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2의 a-1의 제곱에 플러스 16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사실 이거 절대부등식에서 나오는 거죠.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1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일 때? a가 1일 때. 그때 최소값으로 해가지고 16을 갖는다 라고 해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넓이가 6이고 BC가 4일 때 AB 제곱 더하기 BC 라고 해서 나있네. 얘는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가 4야. 이렇게. BC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B랑 C 좌표를 저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ABC 넓이가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밑변 길이가 4가 되면은 높이는 3이 나와야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3 위에. 여기 위에 이제 A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제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AB 제곱 더하기 AC라고 되어 있는데 A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의 X좌표는 몰라요. 하지만 A는 뭐라고 잡을 수 있느냐? 뭐 A, 3이라고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AB 제곱이랑 AC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고 완전 제곱식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 무슨 말인지 되나요? 얘는 이제 조금 응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는 대표 문항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좀 완전히 독특하게 얘가 지금 좀 문제를 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시험 안 돼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이 친구예요. 10번.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더 우선시 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해가지고 A에 대한 2차식으로 가는 이 형태. 내가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까요? 네. 자, 삼각형의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대표 문항은 오히려 14번이에요. 얘가 14번. 저 14번 보시면은 얘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인데
어떤 삼각형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물론 고배점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시험지 앞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왔다라면은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었죠 아까? 일단 그리셔야 돼요. 얘는 우리가 그리지 않고서 풀려고 하면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이 선분 AB에 선분 BC에 선분 CA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길이 싹 다 구해놓은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그리고 두 개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러고 있을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1번이 그림 그린다 라는 거죠. 얘는 1번이 그림 그리기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좌표를 먼저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0,1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1 그리고 4,3 아씨 수업 시간에 왜 떠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얘가 A, B, C 딱 보니까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등분삼각형 이거는 이제 실제 길이 해가지고 둘이 같다라고 얘기하라는 건데 안 나옵니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가지고 나오면 내가 퇴소하겠습니다. 얘는 실생활 그렇죠? 자, 두 점 사이 거리 활용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근데 나온 적이 있어요. 의외로 얘가 얘요. 이게 사실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유형인데 걔가 변형돼서 이 주변 학교에서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출제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한 개 학교에서 조금 나왔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외워둘 가치는 없긴 한데 문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읽고 해석하는 거가 조금 난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점은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가 교차점을 지금 0,0으로 보고서 A는 서쪽으로 7km 이렇게 떨어져 있고 B는 남쪽으로 6km 떨어져 있대. 근데 A는 시속 2km/h로 동쪽을 향해서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 A 움직임을 봅시다. A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얘는 2km/h 이렇게. 자, 그리고 B는 시속 1km 해서 얘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km/h. 그리고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A, B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 때는 출발 후 몇 시간?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활용 문제에서는 문제의 마지막 줄이 항상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해야 되니까 X 시간이 지났다 라고 놓고서 이제 미안해요. T로 바꿀게요. 왜냐면 지금 좌표 평면이 있어가지고 T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해가지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T 시간이 지났을 때 A의 좌표는 뭐가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T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갔겠죠. 그래서 얘의 X좌표라고 하게 되면은 2T 마이너스 7,0이고 그리고 B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0, 얘는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A, B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선분 A, B. 제곱을 하게 되면은 X 값의 차. 그래서 2t 7의 제곱에 Y 값의 차 X 6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은 잠깐만. 이거 누가 X로 써놨어? 미안하다. T. 그래서 얘가 5t 제곱에 마이너스 7세 28t. 그래서 마이너스 12t 그러면 마이너스 40t 이렇게 되고 그래서 플러스 우선 49 더하기 36 하면 뭐예요? 85인가요? 85. 자, 그래서 5로 묶어주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니까 t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16 곱하기 5 하면 80이네요.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자, 그러면은 최소일 때는 언제예요? t가 4일 때. t는 4일 때 최소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시간 뒤입니다. 이렇게. 사실 수학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읽고 좀 해석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영북스러워요, 약간. 그쵸? 이게. 넘어야 될까요? 자, 내분점. 예, 대표 문제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 A와 B가 있고 그 1대1로 내분하는 점 P가 있고 A, B 중점 M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정직하게 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라면은 공식을 써가지고 P 좌표를 구하시고 그리고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M의 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하세요 라는 거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바보다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좌표 평면 그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x축 y축 그리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기울기가 뭐든 a, b가 몇 사분면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린 길이만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a, b를 이렇게 그래서 조금 길게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대2로 내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1대2로 내분을 한다. 잠깐만요. 그럼 A가 1조 그리고 B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리가 D라면은 P에서 B까지는 2D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M은 어때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M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K면은 이 거리가 K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금을 보게 되면은 지금 6칸으로 나눠놨어요. 얘를. 그쵸? 왜냐면은 1대2 하게 되면은 3조각으로 나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점이라는 거는 2조각으로 나뉜다는 거니까 그럼 최소 공배수가 6이잖아요. 그래서 A, B 사이를 6칸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상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은 PM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 길이를. 그러니까 몇 칸? 한 칸. 그쵸? 자, 그러면은 선분 AP는 뭘까 되는 걸까? 선분 AP가 전체 몇 칸? 6칸. 6칸 중에 한 칸 뭐예요? 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얘가. 그래서 이 문제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 1번 선분 AP 길이. 그리고 2번 선분 PM. 는 6분의 1 AB.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좌표가 AB가 있는데 다른 점을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분 AB 길이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몇 칸일 때 얘가 몇 칸이지? 우리 전체에 비해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지?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얘는. 그래서 AB 길이 하게 되면은 9, 6. 한 뭐야? 제곱하게 되면 81 더하기 31 뭐지? 36? 얘가 17? 루트 117이야? 이렇게? 루트 117. 뭐 이렇게 복잡해. 3으로 꺼낼 수 있네. 3 하게 되면 9, 13 이렇게 한다. 3루트 13이에요 AB가. 얘가 3루트 13. 그러면 거기다가 6분의 1을 했으니까 2분의 루트 1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올 법한 문제들은 다 이런 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간사하게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될까요? 아, 여기 똑같이 하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얘는 그래도 한번 하고 갈게요. 22번. 출제 확률이 높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자, 얘는 공식 이용하는 문제예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좀 정직하게 내분점 공식을 이용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출제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니긴 해요. 얘가. 근데 항상 아이들이 정답률이 좀 낮아요. 이게 항상 M 대 N 이런 것만 보다가 그래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T 대 1 빼기 T 또는 T 대 2 빼기 T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은 좀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내분하는 점을 내가 P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P의 좌표를 일단 구하게 되면은 T 대 1 빼기 T로 나누니까 공식 쓰게 되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T 플러스 1 빼기 T가 들어가야 써야죠. 이렇게. 자, A, B를 T 대 1 빼기 T로 내보내요. 누구랑 누구랑 곱해야 돼, 효진아? 누구랑 누구랑 곱해? 네? T랑 마이너스 1T를 곱한다고요? 마이너스 6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B의 X좌표랑 T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에 곱하기 T 그리고 더하기 A의 X좌표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1 빼기 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Y좌표는 T 플러스 1 빼기 T 이렇게 그리고 B Y좌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T 그리고 더하기 8 곱하기 1 빼기 T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얘 계산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러울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6t에다가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콤마 얘가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9t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얘가 지금 2, 4분면 위에 있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2, 4분면 위에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 공통 범위가 알파 베타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공식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얘는. 일단 대표 문제가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문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 잠깐만. 자, 26번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얘를. 자, 이거 일단은 원래 문제는 좀 잊어버리시고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A, B는 2BC. 자, 얘는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얘 출처율이 되게 높습니다. 자, A, B는 2BC.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X축, Y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직선 미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볼 거예요. 얘를. 자, A, B 사이 길이랑 B에서 C까지 길이랑 했을 때 지금 A, B 길이가 2배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2배니까 3W B 여기가 B 이렇게 해가지고 볼 때 얘는 연장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거든요. 얘가 A, B는 E, B, C를 만족을 한다라고 했을 때 C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사실 두 가지예요. 얘가 C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근데 연장선 위라고 했으니까 선분 A, B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얘가 외분점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 네. 자, 그래서 얘를 내가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좀 해서 보여줄게요. 풀이 방법 1번 있고 그리고 풀이 방법 2번이 있어요. 자, 풀이 방법 1번은 뭐냐면요. 얘는 우리가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C가 뭐냐라는 식으로 점 C는 선분 AB를 어쩌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고 있을까요? 외분 A에서 C까지가 3칸, B에서 C까지가 1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대 1이 되는 거야. 여기가 3D일 때 B에서 C까지가 1D가 되겠죠? 이렇게 1D. 그래서 얘를 3대 1로 외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워요. A, B는 E, B, C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 1대2, 2대1 이런 거 아닐까?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3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차리는 거는 이렇게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확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절대로 불가능하더라. 내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분점 공식은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죠. 하지만 하셔야 돼. 왜? 아폴로니우스 1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 1은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1이 뭐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시를 들게 되면은 A, B는 E, B, C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하자. A, B는 E, B, C를 만족시키는 C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C는 요렇게 있어요. 이 빨간색 원 위에 C가 있다라면은 항상 A, B는 E, B, C를 만족시킵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가지고서 얘가 원이 그려지게끔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내분점과 외분점 잠깐 근데 맞나? 잠깐 아니야 나 이거 잘못 말했어. 이거는 B가 그려지는 거야. 문제 좀 다 따로 써줘야겠다. 위에다 한번 다시 써줄게. AP는 EBP 이렇게 해보자. AP는 EBP. 그러면 얘가 A에서 P까지 거리가 B에서 P까지 거리 2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분 AB가 이렇게 해서 그려졌을 때 얘가 AB라고 됐을 때 A로부터 P까지 거리가 2배라고 했으니까 2대1 그리고 2대1 그러면은 내분점 2대1 여기가 해가지고 P1이 하나가 나오고 이거는 내분이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 이렇게 2대1로 내분하는 P가 있고 그리고 외분하는 P가 있습니다. 외분하는 P는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 그래서 여기가 P2 외분점 2대1
그리고 이때 이 P들이 그려지고 있는 이 형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나중에 원방 가면은 한 번 더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취 방정식을 하면서. 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뭘 말하는 거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P1이 내분점이고 P2가 외분점이거든요. 얘가 2대1 내분, 2대1 외분이에요. 내분 한 번, 외분 한 번. 그래서 저 빨간색 원 위에 P가 존재하다라면은 항상 AP는 이 BP를 성립을 해요.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의 형태.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범위 안에 외분점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분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됐을까요? 자, 그럼 이 문제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외분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외분 공식은 뭐예요? 내분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더하기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에요. 내가 더하기가 빼기로 바뀐 것 뿐이야. 그래서 공식 써볼까요? 그래서 얘는 C 하게 되면은 A, B를 외분하는 거니까 3 빼기 1이에요. 그리고 3이랑 누구랑 곱해야 돼? B의 X좌표랑 곱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3. 이거 빼기 A의 X좌표 마이너스 4 곱하기 1 이렇게. 이거 콤마 3 빼기 1. 3이랑 B Y좌표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1 5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가 이제 풀이 방법 1번이에요. 공식 쓰는 방법. 그러니까 그렇지만 얘는 비추천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틀려요. 몇 대 몇인지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너무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제대로 푸는 거를 많이 못 봐요. 이렇게 풀게 되면은.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풀이 2번은 뭐냐?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잠깐 여기 공수투를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아는 사람. 다 한 번은 했죠, 그렇죠? 도형이동까지는 했잖아요. 자, 그래서 도형이동으로 좀 볼 거예요. 얘가 A에서 C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아니야, B를 먼저 보자. A에서 B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에서 B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될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된 거야?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얘가 5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 얘는 마이너스 6이 된 거야. 혹시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A에서 B까지 이동한 거는 지금 두 칸치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B에서 C로 이동을 할 때는 몇 칸치만? 절반치. 한 칸만 이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B에서 C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절반만큼만 더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더 움직여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면은 C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C는 B좌표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b y좌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A, B가 바로 나와요. 사실 이게 기화 벡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벡터가 이거예요. 벡터의 성분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원리는 그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식을 쓰지 않아도 나와요. 그래서 얘를 추천한다라는 거죠. 평이동 방식을. 됐을까요? 얘는 29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은 지금 세 점 나와 있고요. 그리고 BC 위 점에 어떤 D가 있어요. 근데 ABD 넓이랑 삼각형 ABC 넓이가 2배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나라면은 이거 X축, Y축 안 그립니다. 그래서 나라면은 그냥 BC가 밑변이 되게끔 해서 그릴 거예요.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약간 못생기게. 못생기게. 이렇게 그려야지. BC, 얘가 A, 이렇게. 자, 그리고 D는 BC 위에 있다 했고 ABD 넓이가 ABC 넓이의 2배입니다. 라고 나있네. 그러면은 2배라고요. 그러면 바꿔야지. 여기 D, 여기 C. 이렇게. 이러면 딱 맞죠? 그쵸? 그럼 ABD 넓이가 ABC 넓이의 2배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넓이가 2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걸 또 이제 또 일일이 X축, Y축 그려놓게 되면은 막 눈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또 이렇게 찾으실 텐데 그러면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눈금이 필요 없다라는 거, 축이 필요 없다라는 거 인지하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직선 BC 위라고 하니까 직선 BC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축은 없이 그래서 선분 BC를 밑변으로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걸 보고서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A, B가 지금 4,0이고요. C가 지금 0,2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D죠. 그쵸? 자, 아까 이용했었던 그 벡터를 이용할 거예요. B에서 C로 이동하는 만큼 C에서 D로 이동시키면 돼요. 이해됐어요? B에서 C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N은 X 값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4, Y 값은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2가 된 거야. 이해됐어요? 이걸 한 번 더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D에다가 X좌표 또 4만큼 더 깎아. 마이너스 4. Y좌표에다가 2 한 번 더 추가해줘. 플러스 4. 끝났어요. 이게 A, B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풀리죠. D가 BC 직선 위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문제 써 있어요. 직선 BC 위 점 D.
이해했어? 얘는 대표유형 맞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잘 나와요. 얘가 삼각형의 넓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2배다라고 해서 얘는 대표유형이 맞아요. 근데 왜 이거는 이 28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대표유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야 도대체? 얘는 이 주변 인근기출에 많이 나와요. 이 넓이에 대한 얘기는 얘는. 괜찮아요? 넘어질까요?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 자, 32번 얘도 대표형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상한 게 A는 좌표를 줬는데 BC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BC는 잘 몰라요. 그리고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갑자기 얘가 BC 중점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얘가 자,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무게중심은 어떤 선들이 교점이죠?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이 뭐죠? 각변의 중점. 아, 수직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수직은 누구야? 외심. 외심일 때 수직이란 말이 들어가고, 무게중심은 뭐냐면은 중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선. 근데 중선은 뭐예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이은 뭐야? 선분이야, 선분. 선분. 직선이 아니야. 얘 끝이 있어요.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 양 끝이 있는 애요. 중선은.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 중선이에요. 직선 아닙니다. 얘는 선분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2대1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죠. 직선을 어떻게 2대1로 내분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끝이 있기 때문에 2대1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대1.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각각의 중선을 2대1로 해가지고 내분을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그럼 문제를 좀 돌아가서 볼게요. 얘도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볼 건데 그냥 어차피 BC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그리고 중점이 좌표라고 하니까 여기 중점 잡아놓고 얘를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2,1인 거고 그리고 A가 지금 3,2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 무게중심이니까 어떤 선들의 교점? 중선들의 교점. 그럼 A랑 누구를 이어야 돼? M을 이어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저 빨간 선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중선이 되는 거죠. 얘가. 그럼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2대1로 해가지고 내분하고 있다고요. 이게 G. 그래서 점 G는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한다. 그래서 공식 쓰셔도 돼요. 공식 써도 됩니다. 아니면은 벡터 이용하셔도 돼요. 얘가. 그래서 A에서 M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X값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5가 되고 Y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얼만큼 이동했을 때? 3칸 이동했을 때. 근데 3칸이 아니라 2칸만 이동을 하고 싶어.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G에 있는 A는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3분의 10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식 뭐 이렇게 분순하고 어차피 더러운 건 똑같으니까 그냥 공식 쓰셔도 되고요.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계산 부분이 아니야. 계산 부분이 아니라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 중선을 찾고 그리고 내분이라는 점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괜찮지 않아? 괜찮아? 자, 얘는 35번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잠깐 내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서. 자, 아까 걔만 좀 따로 떼가지고 봤어요. 자, 얘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요,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요. 얘를. 이 문제는 일단 좌표 해가지고 x축, y축 좌표 평면에다가 나머지 점 찍으실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일단은 그림 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3이면 3, 4분면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D가 어디 있을 수 있을까?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은, 자, 여기 보세요. D가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이거 좀 봐요. 그리지 말고. 나 지울 거니까. 그래서 얘가 D가 여기 있으면은 평행사변형 그리면 되죠? 그쵸? 그리고 얘가 D가 여기 있어도 평행사변형이 돼요. 여기 있어도.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A, B, D, C가 돼요. 맞아요. 자, 이거는 암묵적인 룰입니다. 이거 나중에 몰랐다고 해가지고 항의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학교에서. 자, 무조건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가 지금 명칭이 사각형 ABCD죠. 그래서 알파벳 ABCD는 반드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ABCD 요렇게 돌아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만약에 D가 여기 있게 되면은 ABCD가 되기 때문에 사각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D는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이쪽에 이렇게 D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얘는 평행사변형 성질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라는 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A하고 C의 중점이 B하고 D의 중점이랑 같습니다를 이용해서 하는 거가 이게 이제 학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B에서 A로 이동하는 거랑 C에서 D로 이동하는 거는 같을 수밖에 없다. 얘가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를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A, B와 CD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편연사 변형이. 그래서 B에서 A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X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요. B에서 이동하게 되면은 X값 입장에서는 1만큼 증가를 했고 Y값 입장에서는 3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D 좌표는 뭐가 되느냐? C에다가 대고서 저만큼 증가시키면 돼.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D는 4,1이에요. 점의 평행이동으로 하게 되면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점을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해했을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2교시 언제까지야? 4시 20분이야? 시간 많이 남았는데? 가그 이등분선까지 해야겠다. 자, 얘는 37번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그리고 각 A를 이등분한 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 자, 얘는 일단은 좌표 평면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등분선 나오게 되면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정확히는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 일단 이게 나오게 되면은 좌표 평면은 필요 없어요. 그냥 A가 위로 가게끔 해가지고 그림 이쁘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각이 같아요. BC와 만나는 점을 지금 D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렇죠? 자, 얘는 각의 이등분선 하면은 공식 숙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각 이등분선 하면은 어떤 공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뭐 대 뭐는 뭐 대 뭐? A, B 대 AC, B 대 DC. 그렇죠. AB 대 AC는 BD 대 DC. 얘는 출제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AB와 AC 이게 BD와 D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AB하고 AC 길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AB 길이 구하게 되면은 얘가 1, 2 해서 루트 5 이렇게 해서 나오고 AC 길이 하게 되면은 얘가 3에 6 하니까 3 루트 5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5 대 3 루트 5니까 1 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D가 되면은 여기 길이가 3D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점 D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어? 점 D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 그렇지. 1대 3으로 내분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OBD 넓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D 좌표를 우리가 구해야 되네요. D 좌표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분점 공식 이용하게 되면은 D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B에서 C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X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Y 값은 플러스 4가 되는데 전체가 4D잖아. 그러니까 4칸 중에서 한 칸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B에서 D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D로 이동한다라면은 X 값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D의 좌표는 2,1 이렇게. 자, 그러면은 삼각형 OBD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요. 여기가 O고 B가 여기고 D가 여기에요. 여기가 D.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2,1, 얘가 3,0. 그래서 얘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3 이렇게. 괜찮아요? 할 수 있겠나요? 자, 얘도 내각 이등분선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도형 그 내각 이등분선 공식과 함께 얘가 내분점 공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학교 기출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네.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직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고 풀다가 오늘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